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오늘 외부의 법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쭉 배웠던 내용을 갖다 한번 더 가볍게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먼저는 1장이 총론의 이야기였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맹거래사가 어떤가,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의 관계를 갖다 얘기하는 총론이 1장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본부와 그리고 예를 들면 가맹사업부의 가맹사업자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거래가 성립되는 걸 얘기하죠. 바로 오퍼에 대한 뭐가 되느냐 acceptance, 청약에 대한 응낙이라는 과정 속에서 계약의 성립을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2장 이야기였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본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가, 본부의 권리는 뭐고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되고,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이 바로 3장 이야기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4장에 가게 되면 4장은 바로 법률적 관계가 어떤가, 외부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특히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소비자에 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어떤 책임을 갖다가 논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법률적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법률적 관계 성립이 어떻게 되느냐를 영역마다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4장이 끝나고 나면 5장 가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갱신과 해지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연결되어서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의 개념이 뭐가 되죠? 갱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스톱을 갖다 의미한다 그럴 때는 그 해지를 갖다 얘기한다. 그리고 그 해지 이후에 따른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 바로 하나의 가맹본부의 어떤 만약에 기밀을 누설한다든가 영업에 대한 경업 피지 의무를 갖다 피한다든가 뭐 등등의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해지 후의 법률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죠? 계약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7장에 가게 되면 바로 정보에 대한 공개서를 얘기한다. 그리고 거듭 언급이 되지만 영역마다 전체 속에서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장 가면 여러 가지 법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뭐 중복이 됩니다만 요 8장까지 이야기 이걸 갖다 흐름을 갖다 여러분이 반드시 중간쯤에서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1장은 총론에 관한 이야기, 2장은 바로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이야기, 3장은 바로 법률 관계를 나타내며 본부의 권리 의무가 어떻고 그 다음에 가맹 사업자가 가지는 권리 의무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했고, 아니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바로 외부 법률 관계를 갖다 우리가 배우게 되고, 5장 가면 갱신과 해지라는 이야기, 계약의 종류를 얘기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6장 가면 계약서의 작성, 그리고 7장은 정보 공개서, 8장은 법률의 관계가 우리 책에 차례대로 나와 있는데 그 영역별로 따라가며 여러분이 정리를 해준다면 뭐 여러 가지 주관식에 대한 대비를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주관식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되죠? 내용의 흐름을 갖다 100%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할 겁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답을 쓰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계약법은 이미 교수님이 차례대로 법률적으로 서는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 계약론은 바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경영학 쪽 가까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법률적으로 따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며 이야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맹본부가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갖다 질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제3자인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여기에 제3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 본부는 어떤 책임, 가맹사업자는 어떤 책임,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며 제3자에 대한 어떠냐, 소비자, 보통 우리가 제3자는 소비자가 되겠죠. 소비자에 대한 어떤 보호에 대한 방안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제4장인 바로 외부 법률 관계에서는 우리가 논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책 속에서 이야기 내용 속에도 보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맹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논하라는 얘기를 갖다 시험에 나왔다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우리가 쭉 정리를 해가 가맹사업자가 가지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이 두 사람에 대한 책임의 소재가 어떤가를 공반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일론적인 서론의 이야기,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가 뭐 가장 중요한 현실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반드시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뭐가 되느냐 그러는 얘기가 된데 바로 여기에 대한 계약의 특수성을 갖다 우리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의 필요성에 의하여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바로 우리가 책임에 대한 어떤 논제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며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논의의 전개를 갖다 우리가 쭉 해나간다는 이야기 논의의 전개의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즉 제3자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의 입장으로 바라볼 때 두 번째 뭐냐 그러면 우리가 표현의 대리라는 입장에서 살펴보았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명의 대여자의 책임으로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문제별로 차례대로 나타내 주는 게 아주 중요하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직접 책임을 갖다 느낄 때는 어떤 과실의 책임이냐, 성립의 요건이 어떠냐, 본부에 대한 과실의 책임은 어떤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제조물에 대하여 만약에 물건을 제조해서 판매할 때 상품을 파느냐, 제품을 파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데 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가 어떤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 물건을 만든 사람을 제조업자라고 얘기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을 판매업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이럴 때 일어나는 거. 그럼 제조업자는 본부에 해당된다면 바로 판매업자는 뭐가 되느냐 일종의 하나의 가맹사업부가 될 거 아니냐 만약에 가맹사업법에 적용한다면 이럴 때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어떤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느냐 하는 얘기까지가 이루어지며 결론은 소비자의 보호에 역점을 둬야 된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에 뭐가 되느냐 바로 상거래에서 이루어져야 할 도덕적 내용이다 하는 걸로 결말을 맺어주는 거 차례대로 우리가 쭉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서론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가맹본부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제3자와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맹본부의 입장으로 볼 때 어떤 책임을 갖다 우리가 설명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을 우리가 논제로 한번 잡으며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서론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가맹사업자는 일단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있다면 가맹사업자의 입장을 우리가 보자 이거죠. 그러면 가맹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계산한다.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장사를 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시유의 편의점이다 그럴 때는 그 가맹사업자들은 따로 독자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자기의 명의로 계산한다 하는 거지 본부로 계산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첫 번째 여러분 이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맹벽을과는 독립상인이다. 바로 본부와는 단지 본부는 물론 가맹금을 받고 계속해서 물건을 주고 정업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교육을 시키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판매에 대한 어떤 책임은 본부와는 별개로 독립적 상인이다. 그런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할 가장 키워드는 자기 명의로 계산한다는 이야기.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별개로 본부와 별개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독립적 상인이란 말이 두 번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자가 제3자에게 어떤 불법 행위를 했을 때는 가맹본부에게는 효과가 미치지 않겠죠. 왜?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본부와는 별개로 독립된 상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맹본부가 어떤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어떤 악행을 베풀었다, 손해를 줬다 이럴 때는 본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바로 중요한 뭐가 되느냐 서론의 개념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서론 속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 가맹사업자와 본부에 대한 구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맹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본부와는 별개로 독립적 상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제3자에게 영향을 줬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 독립상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불법 행위는 독립본부에게는 효과를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서론의 개념 속에서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보면 뭐가 되느냐 그러는데 바로 이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제3자의 보호 필요성에 의하여 만약에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에 대하여 가맹사업자의 책임이 한정될 때는 바로 제3자가 손해를 보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칙은 뭐가 되느냐 가맹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만약에 가맹사업자의 책임이 한정할 때 제3자에 대하여 입는 손해를 보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논의의 방향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대립관계 어떤 면은 외관상 동일인이다 이거죠. 바로 시유의 편의점이다 그럴 때 시유의 본부와
지유의 편의점은 외관상은 똑같은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나 상호 독립성이 존재된다는 이야기. 상호 독립성.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 독립성의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논의의 전개에 있어서 대립 모순 관계다. 우리가 외부로 볼 때는 뭐가 되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같은 바로 혼연의 일치. 같은 이름을 쓰고 외관을 같이 하고 이런 입장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독립성을 갖다 외관상은 느낀다 이거죠. 소비자로 볼 때는. 그렇지만 상호 독립적이다 이거죠. 이 두 가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대립관계다. 이게 대립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외관상은 동일인이지만 상호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입장 속에서 논의 전개할 때 우리가 누구의 책임이냐를 논하는 입장을 우리는 고려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3자에 대한 보호를 갖다가 이제 필요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보호하는 게 가장 낫냐. 특수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됩니까? 두 가지. 바로 대립의 관계에서 동일성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럼 독립성. 이 두 가지. 우리가 얼핏 보면 뭐가 되느냐 본부와 가맹점은 동일적인 것 같고 바로 그러나 사업을 갖다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오는 이야기. 이 두 가지의 논제에 대하여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특수성의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3자에게 충분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책임을 지기 위하여 이런 이야기 속에서 본부와 가맹사업자의 관계에서 우리가 원칙은 가맹사업자가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만약에 상황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충분한 보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가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는 첫째 사용자 책임의 입장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두 번째 뭐가 되느냐 그럼 표현의 대비로 볼 거냐 아니면 세 번째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볼 거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사용자의 책임의 이야기 논의의 전개는 사용자의 뭐가 되느냐 그럼 입장.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용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논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사용자의 책임이다 그럴 때는 바로 제3자에게 속내를 갖다 줬다 그럴 때 만약에 타인을 갖다가 사용해서 만약에 일을 시켰는데 사무 집행 과정에서 만약에 제3자에게 속내를 갖다가 준다 한다면 사용자 책임 입장으로 본다면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의 관계는 바로 사용자는 아니다 이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느냐 1단계 사용자 책임 쪽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가맹본부의 책임은 바로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전개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사용자 입장에서 가맹사업자가 어떻게 책임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사용자의 책임을 바로 가맹본부가 져지지 않아도 된다. 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를 사용자로 돈 주며 우리가 취급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바로 표현의 대리라는 얘기가 되죠. 표현의 대리란 말은 예를 들어서 뭐 명칭이라든가 또 상호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밖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원인을 제공하고 여기에 대한 신뢰적인 어떤 책임을 갖다 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볼 때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가맹본부에 대한 대리의 표시를 하고 가맹본부가 묵인한다면 단 요 조건입니다. 가맹사업자가 바로 표현을 하고 여기에 대하여 본부가 묵인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책임을 져줘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갑니까? 표현 대리라는 얘기를 갖다 쓰죠. 표현 대리로 우리가 봤을 때 묵시적으로 표현을 대리해주는 입장이 될 때는 인정이 될 수도 있다. 어떤 경우? 그렇죠. 본부가 묵인하고 그 다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대리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책임을 인정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책임을 인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명의를 갖다 줘서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입니다.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 이 명의 대여에 대한 책임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바로 연대, 양쪽 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무라는 말은 바로 양쪽을 다 얘기하죠. 본부와 가맹사, 가맹사업자 이 양쪽에 의해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다 의해 되느냐 중립적 책임을 갖다가 다 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연대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죠. 이때는 두 가지가 연대 책임을 진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본부와 가맹사업자 입장을 갖다 논의를 전개할 때는 사용자 책임으로 본다? 의미가 없다 이거죠. 표현의 대리 입장으로 본다? 표현의 대리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를 표현해줬고 분명히 본부를 대신해서 물건을 팔았다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 바로 인정을 해야 될 거다. 본부가. 단 본부가 묵인하고 사용자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표시에 대하여 대리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럴 때는 왜 되느냐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명의에 대의하 했을 때는 어떠냐 그러면 명의에 대한 대여의 만약 대여의 경우 이때 명의 대여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여자의 책임을 갖다가 대여의 책임을 논한다면 이때는 본부와 가맹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세무의 입장, 세 가지 입장을 논의할 때 우리는 반드시 정계상 정확하게 구분하며 전개를 해주자 하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중요한 제3자에 대한 내용으로서 설명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본다면은 논제를 얘기할 때 서로는 가맹사업자는 독립적 상인이고 그 다음에 별개고 자기 명의로 한다는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제3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본부가 책임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뭐가 되냐? 서로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나 가맹사업을 갖다 하는 경우는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외관상 동일성이라든가 아니면 독립성을 중시한다는 두 가지가 서로 대치가 되는 거죠. 외관상 동일성을 가졌다는 건 입장에서 볼 때는 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어떤 입장으로 간다면 상호 독립성이라는 입장으로 볼 때는 사용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사용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명의 대여자로 완벽한 명의 대여자로 볼 수 있기도 어렵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구분하며 따져야 되겠다. 왜? 제3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사회적 사명을 갖다 생각할 때는 반드시 제3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기에 대하여 논의해야 된다. 이 세 가지로 분리하는 거죠. 사용자 책임으로 볼 때는 본부가 가맹사업부를 갖다가 돈 주고 고용해서 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 지가 책임져라. 가맹사업자가 책임진다는 얘기가 사용자 책임이 되겠죠. 그러나 표현의 대리로 본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소비자가 건전한 소비자가 말 때 시유에 편의점 갔었을 때는 시유 본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하나의 가맹사업부에 대하여 대리와 같은 표시를 하고 본부가 묵인해줬다 이럴 때 반드시 여기는 중요한 게 가맹본부가 대리와 같은 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하여 본부가 묵인했다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표현의 대리 입장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의 대여 입장은 본부와 가맹적 사업자가 서로가 연대적인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입장으로 논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바로 가맹사업부와 그 다음에 가맹본부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한 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제4용자 책임적으로 보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피고용자가 제3자에 관한 정보를 해야 되는 책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본부와 가맹사업부의 관계는 사용자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 되기 위한 승리 요건은 피용자가 가해 행위를 했을 것, 사용관계가 있을 것, 그 다음에 가해자를 위하여 사무집행의 관련성을 가질 것, 그 다음에 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갖다 결의했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바로 고용된 고용인이 만약에 사업을 하는 가운데서 고용된 고용인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주인이 책임지는 것과 똑같은 개념에서 사용자 책임을 갖다 져야 되는데 가맹사업자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그럼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이런 고용의 관계가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한마디로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의 본부를 갖다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그럼 물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결말을 맺어준다는 얘기가 첫 번째 해야 될 이야기. 다음 두 번째 표현의 대리는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외관상 의존성이 있고 그 다음 원인이 있고 상대방이 어디에 되느냐 신뢰하는 경우에 이종의 법률을 갖다 본인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타인이 대리권을 수여해서 외관상 반드시 이거 분명히 타인에게 맡겼네 이런 생각. 표현의 대리로 표시된 대리인 범위 내에서 대리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 만약에 대리권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러면 선의 무과실로 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표현의 대리가 된다면 이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가맹점 본부가 묵인을 하고 대리를 표시했다는 데 대하여 묵인을 해주고 인정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본부가 책임을 질 수 있다 하는 얘기가 전개가 돼야 되겠죠. 명의자에 대한 대리 책임은 바로 외관에 존재하고 외관이 부여되고 외관의 신뢰를 갖다 줄 때 바로 뭐가 되느냐 차용자와 그 다음에 서로가 연대해서 변제해야 될 책임을 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직접 책임에 대하여 본다면 누가 책임을 졌느냐 과실 책임 그 다음에 성립의 요건 그리고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의 과실을 검토해서 만약에 본부가 잘못했을 때
본부가 잘못했다면 그건 과실의 책임을 갖다 분명히 직접자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본부가 책임져야 할 거냐? 아니면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 본부가 어떤 과실 책임으로서 제3자에게 만약에 손해배상을 갖다 입었다 그럴 때는 청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실의 책임이나 승립의 요건이 누구 있느냐에 따라 직접 책임을 갖다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얘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 속에서 전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하나하나 과정을 우리가 보며 하나의 단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죠. 이게 핵심이죠. 그럼 이제 제3자에 대한 손해 책임에 대하여 대위론이다 하는 말에서 첫째, 사용자의 책임권에 대해서는 어떻냐? 아까 얘기했지만 바로 우리가 적을 때 답을 갖다 적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답을 적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사무집행에 관하여 피용자가 제3자에게 손해를 갖다 가했다. 이럴 때 전부하는 책임을 갖다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불러준다는 내용을 갖다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성립이 되기 위한 요건은 반드시 뭐가 되느냐. 피용자는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된다. 남에게 피해를 준 가해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용관계가 반드시 고용되었다는 사용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며, 그 다음에 가해 행위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사무집행에 관련되어야 된다. 사무와 관련 어떤 피해를 줬다 이럴 때는 그건 제외죠. 그러나 만약에 사무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피해자다, 제3자에게 피해를 줬다 이럴 때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선임 감독상의 주의 업무가 결여되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가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 업무가 결여되어서 손해를 입혔을 때 이 네 가지가 성립 요건이라는 이야기를 갖다 반드시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뭐가 되느냐. 가맹본부는 그러나 이런 요건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제3자에게 전보해야 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는 바로 이런 사용자의 책임의 근거로 가맹본부에게 묻기는 어렵다. 사업자 자체가 자기가 잘못한 것은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지 본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야기로 결말을 맺는다는 게 우리 책에 있는 서술의 방법이다 하는 걸 책을 통하여 우리는 알아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 결말은 바로 사용자 책임론에 근거하여 본부가 책임질 일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로 답변을 쓰면 되겠죠. 그럼 표현 대리로 넘어와서 표현의 대리 입장은 뭐가 되느냐 그런데,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대리가 있는 것처럼 외관이 존재하고, 그 다음 본인의 일정한 원인을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는 경우에 무권 대리 행위에 의하여 법률 행위에 본인의 책임에 관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소비자 입장으로 볼 때는 시효의 편의점이다 그럴 때는 시효의 본부를 갖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명성도 똑같이 한다고. 타인에게 권리를 수여된 거, 외관상 존재하는 거, 표현의 대리인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대리 행위를 하고, 또 상대방이 만약에 이를 대리권이 부존재하여 선의의 무과실이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왜 되느냐. 이런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본부에 대하여 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가맹본부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하나의 표현에 대한 대리를 갖다 검토했다 그럴 때는 바로 가맹사업본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두 번째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 가서 우리가 봤을 때 명의대리자라는 입장으로 우리가 보자 이거죠. 명의대리자라는 말은 바로 타인에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갖다 부담하는 경우, 어떤 일을 갖다 할 때 명의를 갖다 빌려줬다 이럴 때는 그 타인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갖다 지겠다는 이야기가 될 때는 성립 요건은 외관의 존재가 돼야 되고, 외관이 부여돼야 되고, 외관상 신뢰성이 있다라고 볼 때는 바로 이때는 사용자와 연대하여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책임을 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럴 경우는 바로 왜 되느냐. 말은 이런 사건이라면 본부나 가맹사업자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경우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경우를 갖다 둬서 완전히 책임을 지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만약에 인정하고 묵인한다면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상황에 따라 만약에 명의대여자의 어떤 입장이 될 때는 사용자와 연대 책임을 갖다 같이 나눌 수 있다 하는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하며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답을 달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어떤 책임을 갖다 진다 그럴 때 직접 책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과실의 책임, 그 다음에 우리가 일종의 과실의 책임 속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바로 과실의 책임이란 가맹본부의 주의의 의무 위반으로 제3자에게 만약에
준다면 가맹본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뭐가 된다? 과실의 책임을 졌다면 당연히 본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가맹본부에 과실이 있으며 손해와 주의 의무 위반으로 가맹본부가 과실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본다. 그래서 가맹본부는 거기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충족해야 되며 제3자에게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손해배상을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하는 게 직접 책임의 경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로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자주 쓰는 이야기가 바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 이건 바로 굉장히 요즘 국제적으로도 많이 따져주는 제조물의 책임의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ISO를 갖다 따지는 국제적인 거에 의하여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많이 되는데, 우리 여기에 가맹사업론에 대하여 계약론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상품의 결함이 있다면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부담에 대한 불법에 대하여 손해 책임을 져야 된다. 첫째는 바로 제조물의 경우는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판매업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제조물의 경우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물건을 제조한다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 일부를 갖다 구성하는 제조는 가공된 동산을 우리는 제조물이라고 불러준다 이거죠. 그래서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제조 또는 가공한 동산, 이걸 갖다 우리는 제조물의 범위를 본다. 그럼 제조물에 대하여 만약에 어떤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책임의 주체가 바로 있다. 그 다음에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입증 책임이 있다. 이 네 가지가 될 때는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성립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효력은 연대로 같이 져야 되느냐, 아니면 손해배상 범위가 누구에게 얼마 누구에게 있느냐, 그 다음 면책에 대한 특약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효력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하는 걸 제시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갖다 만약에 논하라 이럴 때는 제조물에 대하여 결함이 있을 때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의 부담이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바로 가공된 걸 얘기하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의 승리 요건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든가 책임에 대한 주체가 명확하다든가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누구가 면책사항이 없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입증의 책임이 만약에 있는데 그걸 입증하지 못할 때 이건 반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효력은 연대로 지든지 손해배상 범위에 의하여 지든지 면책 특약이 있을 때 면책 특약에 따라 효력이 각각 달라진다 하는 말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에 대한 담보 책임이다 그럴 때는 가맹본부는 예를 들어 상표나 서비스를 소비자에 대하여 품질을 갖다가 얘들은 안정에 대하여 보증을 했다고 보는 경우에 여기에서는 뭐가 되느냐? 본사가 물건에 대하여 예를 들어 물건을 먹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안정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이론의 보호를 본다면은 전문성이 없는 소비자로 볼 때는 바로 예를 들느냐? 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정한 보상을 갖다가 요청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소비자 보호 이론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는 얘기가 나올 때는 바로 의 속에는 상품의 결함이 있을 때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제시해야 되고, 그다음 제조물의 범위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바로 제조나 가공된 동산을 얘기한다는 얘기가 되고, 제조물에 대한 책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함이 존재하고 책임이 존재해야 주체가 되고 면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입증 책임이 있을 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며, 연대 책임질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지가 져야 될 때도 있고 면책의 경우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 보증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반드시 가맹본부는 상품을 갖다 내놓을 때 그 상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보증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이 되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는 이야기까지 제조물의 책임으로 요점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핵심 요령만 골라서 우리가 쭉 했다면, 바로 여러분들과 잘 알지만 5장에 들어가면 5장은 어떤가? 바로 우리가 저 중요한 5장의 내용을 갖다 가볍게 먼저 타진을 갖다 우리가 쭉 한번 본다면 5장 이야기는 결국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소비자 보호 이론까지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가 될 때
예를 들어 가맹이 끝나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죠. 아까도 말했지만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승리되었을 때. 두 번째는 외부에 대한 행위에 대한 권리와 책임이 어떤가를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5장 가게 되면 만기가 되어서 종료가 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갱신을 요구한다. 갱신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에서 다음에 왜 되느냐 그러면 갱신 요구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갱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갱신에 대하여 만약에 별 해줄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해줄 의사가 없다 그러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해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갱신에 대한 거절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긍신에 대한 계절이 있고 나면은 바로 갱신에 대한 거절에 대한 통지를 우리가 줘야 되며,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역시 무음등이라면 가맹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해지라는 과정을 갖다 거치게 되죠. 해지는 바로 양자 간에 바로 이제 그만하자. 서로가 양지 간에 해지를 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지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가 법정 해지냐, 아니면 서로 상방 간에 이야기하는 약정 해지냐, 아니면 합의 해지냐 하는 영역을 우리가 구분하면서 내용을 갖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해지가 됐을 때 행사 및 효과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5장에서 나타나는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며,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는 여기까지 연결을 하면서 저희들이 진행된 부위를 갖다가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엔 바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봤을 때 해지에 관한 이야기, 해지 즉 가맹계약의 종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 5장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잡으며 핵심을 갖다 잡아가는 쪽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중요한 이야기의 단원별 이야기를 쭉쭉 정리를 하고, 아니면 이제 문제는 뒤에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단원마다 좀 인지를 해주시며 답을 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책의 뒤쪽을 보면 바로 영역별로 가장 기본이 되는 뭐가 되느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연결하며 여러분들의 내용을 갖다 다시 한번 파악한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이제 답을 쓸 때는 반드시 우리가 논지 이하여 답을 쓰되 핵심 키워드가 빠지지 않게끔 조심해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키워드, 그리고 연결성 있게 짜짐새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답을 어떻게 답안을 다느냐. 아무리 내용을 좋더라도 답안 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하는 뭐가 되느냐, 한 단계의 흐름이 정확하지가 않다면 채점자가 봤을 때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채점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답안을 갖다 쓰기 위하여 계속 이제 의의와 그 다음에 서술과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법 쪽에 우리가 잘 아는 가맹계약법의 교수님 이야기나 저희 쪽이나 연관을 지키면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하며 따라오시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5장의 가맹계약의 종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며 정리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